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반야심경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죠.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제가 먼저 이제 드리고 시작해 하고 싶은 그런 말은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반야심경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이 한 글자가 많은 심오한 깨달음의 진리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어요. 비어있다. 비어있다라고 했지 없다라고 안 했습니다. 비어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비어있어 가지고 공하다고 했지, 성품이 비어있어서 공하다고 했지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없다고 하면은 잘못 인식한 거예요. 내가 안 본 거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못 봤을 뿐이지.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리는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못 들었을 뿐이지. 세상에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의 대부분이 몰라도 되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근데 몰라도 되는 것을 갖다가 굳이 알라고 하다 보니까는 또 그게 고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를 둘러싼 공기를 갖다가 대기라 그럽니다. 대기. 그래서 대기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둥근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어요. 이 대기권을 갖다가 벗어나면은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공기가 없어요. 근데 이 대기권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무게로 달면은 몇 킬로그램이겠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과학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과학자는 알고 있더라고요. 벌써 계산이 끝났어요. 킬로그램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잡하고 톤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몇 톤이냐? 5,100조톤이래요. 1톤이면은 여러분 1000kg이에요. 여러분들 짐을 들을 때 10kg, 20kg도 무겁잖아요. 장바구니 들 때 10kg, 20kg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톤으로 따지니까는 5,100조 톤이랍니다. 공기의 무게가. 우리 그런 거 몰랐잖아요. 공기의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5,100조 톤 이거를 갖다가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5하고
1 해놓고서 공이 몇 개 붙으냐 했더니 공이 17개가 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가 붙어요. 저렇게 무거운 공기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기의 존재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끊임없이 숨을 쉬고서 살고 있는데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저 공기의 무게를 갖다가 내가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공기의 무게가 모르니까는 내가 없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저렇게 무거운데. 그 공기 가운데서 78%가 질소예요. 21%가 산소입니다. 그 나머지 1%는 뭐 아르곤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등등의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 무게만 해도 3,978조 톤이 돼요. 산소만 해도 1,071톤이 됩니다. 1,071조 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업용 가스를 갖다가 만들 때에 우리가 질소를 갖다가 액화시켜 가지고 실린더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기에 78%나 되는 질소를 갖다가 액화를 시키고 산소를 산소통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 영하 183도를 만들어야지만이 공기 중에 산소가 액체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래서 영하 183도가 돼야지만이 이 산소가 액체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영하 195도가 돼야지만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액체가 돼가지고 통 안에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고 그 무게를 갖다가 느끼지 못하니까는 내가 느끼지 못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없는 셈 친단 말이죠. 이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의료시설에 가가지고 자발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가지고 산소를 갖다가 공급받았을 때 하루 의료 비용이 70만 원이 듭니다. 이 대기 중에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 존재를 갖다가 평소에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기 중에 이 공기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가지고 여러 과학자들한테 그 질문을 올리니까는 어떤 한 교수님께서 5,100조 톤입니다. 그 중에 질소는 78%고 산소는 21%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갖다가 제가 듣고서 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숨을 쉬고서 살았는데 이 존재의 무게를 갖다가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모르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오만입니다. 오만. 그래서 나를 둘러싼 이 공기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감사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먼저 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항상 어떠한 사물과 현상과 대상을 접할 때 세 가지를 갖다가 먼저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용이라고 합니다. 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상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모습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한테 드러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바로 작용입니다. 약을 먹더라도, 약을 드시더라도, 이 약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지, 본성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본초광목이라고 하는 한의학 서적을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인삼의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고, 이런 작용은 그걸 먹었을 때 사람의 양기를 북돋는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체를 얘기했고 상을 얘기했고 용을 갖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성품은 예를 들면은 냉하고 또는 평하고 또는 따뜻하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갖다가 항상 논해요. 그래서 사람이 냉병에 걸렸으면은 냉을 갖다가 몰아내기 위해서 따뜻한 것을 먹어주는 것. 그래서 자기 체질과 병증에 맞춰가지고 약을 갖다가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분별력 있는 선택입니다. 무분별한 선택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꾸짖었을 뿐이지, 분별력 있는 정확한 판단의 인식과 선택을 갖다가 부처님 꾸짖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습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습은 없으나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꼭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아도 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대기권의 질소와 산소가 분명히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5100조 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로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드러난 모습이 없어요. 투명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없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존재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서 지금 존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공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변하는 것은 본질이 없다. 변하는 것은 본질이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몸도 마음도 변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본질과 바탕과 본성은 공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좀 심오한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감각기관으로 인식한 것은 오류가 많다는 거죠.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두 눈으로 확인한 것도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말을 두 사람이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야무져. 똑 부러지고 그렇게 사람이 똑똑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 뭐라 그러냐? 건방지기가 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듣고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참 똑똑해. 똑부러지네. 아주 야무진데 하고서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건방지기 짝이 없어 하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부정하냐 이 말이죠. 듣기는 똑같은 걸 들었습니다. 보기를 똑같은 걸 봤다 손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 참 이목구비가 아주 잘 갖춰져 가지고 비율이 너무나 예쁘게 잘 생겼어. 참 예뻐.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얼굴에 복이 하나도 없어. 삐쩍 말라가지고 저걸 보고 이쁘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 판단을 제각각해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가 이쁘게 보는, 자기가 이쁘게 봐야지 이쁜 거지 이쁘다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가치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은 가치 기준을 갖다가 모두를 다 긍정적으로 보고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장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서로가 행복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읽고서 그 책 뒤에 표지에 작가의 이메일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한테 제가 책을 잘 읽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제가 몰랐었던 사실을 갖다가 제가 새로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해가지고 이메일을 제가 보냈어요. 감상문을 써서. 저자도
보고 저한테 아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면서 답장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 박완서 씨라고 하는 여류 작가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박완서 작가님 글을 갖다가 인용한 부분에서 사람의 몸값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몸값을 지금 현재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하면은요 52억이랍니다.